그러면 이 영화의 결론이 뭐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박강아름 씨는 결국에는 외모 강박에서 벗어났냐, 가장 무도회를 통해서 뭔가가 바뀌었냐, 아무것도 그건 또 아니잖아요. 대신 저는 그 박강아름 씨가 그러니까 이 촬영을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에 엄청 솔직했던 분인 것 같고 막 촬영을 해야 하니까 영화를 끝내야 되니까 난 억지로 뭐라도 이 촬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중간에 멈췄잖아요. 촬영 어느 순간 좀 접고 자기에게 중요해진 이슈로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영화에 담겨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진짜 용감하고 뭐랄까 그 몸이라는 주제로부터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지켜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몸이라는 주제에 몰두해서 자기를 막 또 다른 방식으로 막 이 일을 해내야 돼, 이걸 성공시켜야 돼 해서 그 주제에 막 엄청 몰두해서 막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막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막 사회적으로 막 무슨 의미를 만들어내 신호를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변화, 자기에게 충실한 결론을 지었다는 거. 그래서 예전만큼 남들의 시선이 신경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평가에 이제 상처받진 않는다. 그런 결론. 그게 저는 일단 어쨌든 박강아름 씨 결론인 것 같거든요. 그 영화에. 시선을 신경 쓰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몸무게에 신경 쓰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난 아직 그거에 얽매여 있는 내가 있지만 그러나 예전과 달리 난 그 사람들의 평가가 상처가 되진 않는다. 그게 그분이 이뤄낸 성과이자 성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때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다큐다, 특히 1인 다큐다 하면 뭔가 사회에 의미를 던져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구나라는 결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너무 솔직하게 중간에 쉬는 기간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자기 개인적으로 되게 다양한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교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막 이런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들.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까지. 결혼한 건가 그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결혼식은 안 와요. 왜냐면 2탄으로 박강아름 결혼하다가 영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애들이 남편분 뭐 이렇게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배우자 반려인이 생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으면 저는 더 몸에 몰두하게 되고 더 약간 좀 강박이 심해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무도회를 하면서 박강아름 씨가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그냥 자꾸 이 외적인 것만 바뀌는데 그 외적인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걸까 싶기도 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자유롭게 신경은 쓰이지만 또 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말 강사에서 교사가 되고 혼자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꼭 연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변화들이 사실 섭식장애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몸이나 이런 외모에 신경 쓰면서 다른 세상의 일들을 같이 이뤄나간다는 건 저한테 되게 큰 일인데 그런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게 참 그 박강아름 씨가 가장 무도회를 시도한 게 전 참 재밌고 신박했었는데 얼마나 달라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외모에 따라서 너무
특히 남자들의 반응을 특히 담았겠죠. 너무 다른 거예요. 막 평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같은 사람인데 외모 겉 옷을 좀 다르게 하고 스타일링을 다르게 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그래 기준이라는 것이 평가를 하는 것이 저렇게 뭐랄까 무의미한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주관이죠. 갈대 같은 건데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주관적인 평가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박나래 씨가 바디 프로필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 전현무랑 이장우 이렇게 셋이 찍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바디 프로필을 소비하는 방식이 이 사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현무는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전현무 계획이라는 먹방 프로그램을 또 시작하면서 그냥 그 커리어가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장우도 뭐 가게도 있구만요. 그런 걸로 쭉 가고 그리고 사실 금방 또 살이 찌실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나오니까 그렇게 가고 근데 박나래는 어느 다른 방송에서도 얘가 얼마나 살을 빼서 이뻐졌는지가 먼저의 반응인 거예요. 전현무나 이장우한테 살 빼셔서 너무 잘생겨주셨어요. 막 너무 멋있으세요 라고 다른 방송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큰 변화가 없긴 했는데 그 둘은 어쨌든 그래도 어디를 가든 박나래 씨는 그게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나래는 박나래인데 그냥 계속 막 박나래의 리즈 시절 하면서 예전에 날씬했던 모습 이런 거 자료화면 나오고 이런 방송들 좀 보면서 이 박나래라는 개그 우먼이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가진 엄청난 탤런트가 있고 그 사람이 쌓아온 여태까지 성과와 이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작고 왈가닥인 여자 힘센 코미디언 기센 근데 얘가 이뻐졌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여자다웠네. 평가 안에 들어왔네 막 먹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막 이런 애에서 건강하게 채소를 길러 먹고 가꾸고 그런 그래서 S 사이즈 옷을 사고 몸매를 드러내고 그렇게 소비되는 거가 좀 많이 저는 속상한 것 같고 결국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또 소비돼야 하는가? 그게 좀 많이 저는 안타깝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여자 연예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커리어가 되는 게 다이어트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 연예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유난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연기, 그 사람의 음악,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예술적 재능들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예쁘고 아니면 살을 얼마나 뺐고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뛰어넘는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게 제일 좀 속상하고 답답한 부분이고 그게 그대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10대인 친구들, 더 어린 친구들한테는 여자는 일단 예뻐야 되는구나 말라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누군가는 뭐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일단 우리부터 그렇게 자랐는걸?
그리고 그게 메시지를 너무 명확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박나래는 예쁘다는 평가를 받던 연예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살을 빼니까 여기저기서 예뻐졌대. 이건 너무 명확한 메시지잖아요. 살을 빼면 못생긴 사람도 살을 빼면 그나마 예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래.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 같이 있어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박나래 씨가 만났던 그 솔라가 이번에 이제 뭐 데뷔를 하면서도 6kg를 뺐대요. 원래도 날씬한 사람인데. 근데 솔라가 이번에 낸 음악이 음악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솔로로 이번에 보깅 댄스로 그 보깅 댄서들이랑 무대를 해서 그러니까 완전 퀴어들의 무대거든요. 그 솔라 씨의 무대가 퀴어의 무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 본 짤로 저도 이제 인스타 짤로 본 건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 반응이 솔라가 퀴어들을 응원하고 있어. 솔라가 퀴어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어.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는 그렇게 한국 뉴스가 솔라의 음악을 평가했나?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어디선가 저기 문화평론가 몇몇 분들은 하셨겠지만 대중적으로 올라오는 의견들에는 저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데. 그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솔라가 무대에 딱 나왔을 때 저 춤이 어떤 춤인지 저는 너무 흥분이 됐었어요. 사실 그 보면서. 왜냐면 이렇게 화장한 다양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서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신체가 다양하다는 거, 체형도 다양하다는 거, 성별이 다양하다는 거, 외모가 다양하다는 거. 그게 너무 그 뮤비도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춤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중 가수가 그 춤을 들고 나왔다는 건 진짜 대놓고 퀴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래 가사도 노래 가사에도 약간 그런 게 막 담겨 있고 그러니까 가사가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영어 몇 줄인데 그런 거를 별로 의미 부여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어디서 그거 음악 공연에서 우승했더라고요. 다행이다. 네, 좀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 박나래 씨랑 비슷할 때 소유가 또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예전보다는 살집이 있는 상태로 약간 살이 있는 상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 막 소유 완전 살쪘다 뭐 이런 자극적인 멘트를 따서 이제 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악뮤의 수연 씨나 그 트와이스였나요? 막 정연 씨. 씨나 뭐 소유 씨나 그 모습으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연예인들은 충분히 잘 써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 의미 있죠. 그리고 풍자 씨나 신기루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신체를 가지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거나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활용해버리는 거. 그러면 그래 나 덩치 있고 힘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 그러니까 나 잘 먹어 이거를 컨텐츠로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활발히 활동하고 상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저는 진짜 점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의 연예계 문화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가. 계속 초반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난데잖아요. 사실 소유 씨도 박나래 씨도 풍자 씨도 다 보여지는 건 정말 일부일 거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컨텐츠나 탤런트는 무궁무진할 거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많이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다 세팅이나 초점이 몸으로 가는 이 사회에서
그것들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내 몸은 내 몸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멋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듣다 보니까. 그리고 풍자 씨는 진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예전에 우리 일찍이 하리수 씨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등장했고 이걸 다르게 이제 한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고 풍자 씨가 그리고 그 풍자 씨랑 박나래 씨랑 한예진 씨랑 유TV 유플러스 TV에서 하는 내 편 하자 그거에서 이렇게 농담으로 뭐 너 군대 갔다 왔잖아 뭐라든지 뭐 군번줄 몇 번이야 뭐라든지 이런 유머를 하는데 그걸 풍자 씨가 엄청 유쾌하게 받아치고 자기는 그거 좋다고 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놀리는 거 좋다고. 그런 걸 볼 때 좀 되게 좀 이렇게 짜릿한 것 같아요. 막 그런 성경 얘기 뭐 이렇게 막 나왔을 때 막 박나래가 나는 뭐 어깨 위로 목 위로 다 붙였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풍자 씨가 그렇게 치면 난 발목 위로 다 붙였어. 그런 거 그리고 막 신기루 씨가 막 기루는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거든.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진짜 조금은 한국에 희망이 있다. 난 그런 사람들 볼 때 난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저도 그래도 예전보단 조금 더 다양한 몸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다. TV에 나오고 있다. 더 많이 나와야 하겠지. 그리고 그게 다뤄지는 방식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기게 다뤄지기 쉬운 소재들이잖아요. 사실 한국 그 방송계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희화시킬 수 있죠. 희화시켜야만 소속이 되었었죠. 주목을 받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입담과 그 사람의 유머와 그 사람의 재능으로 조금씩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이라는 게 참 입체적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석식장애나 이런 걸 겪으면 나를 아주 단순한 평가로 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입체적인 존재인지 내 삶이 얼마나 다채로운 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꾸 까먹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망각하다 보니 아프게 된 거거든요. 나의 다채로움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때 그래서 내 존재가 위협될 때 사람이 우울증이나 이런 뭐 섭식장애나 어떤 중독으로 도피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종종 받는데 저는 그럴 때 늘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일상을 유지하셔라. 같이. 그냥 이렇게 누군가 일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 사람 기운이 날 때 동참하고 싶은 신호를 보낼 거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변해도 너는 그대로 너야. 그걸 사실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나야?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날 사랑해줘?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나 여전히 당신의 딸인가? 당신의 가족인가? 당신의 학생인가? 이거가 되게 확인받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아프면 일단 이 사람을 그 병으로 보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해서 안쓰러워하기 시작하고
되게 보호하려고 들고 근데 그것이 결국 이렇게 나약해야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보호받을 수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대접을 이제야 받네 이 관심. 하면서 점점 증상과 이별하기 두려워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맞아요. 내가 안 아프면 또 날 고립시키겠지? 내가 이제 안 아프면 엄마랑 난 앞으로 무슨 대화를 하지? 엄마의 관심이 또 떠나겠지? 또는 뭐 저도 지난 10년 동안 엄마와 나는 만나면 음식 얘기만 했는데 내가 증상이 나오면 이제 나는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주제가 생겨버리니까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드디어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버리니 이 증상이 사라지면 연결이 단절될 것 같은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아프다면 그거에 개념치 말고 그 사람 네가 얼마나 다채로운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풍부한 사람인지 네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건 일상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세상 무너지지 않았어. 병하지 끝나지 않았어. 나 아직 여기 있고 여기 여전히 뭔가 굴러가고 있어. 같이 굴러가자. 여러분, 카메라에 저장이 다 찼어요. 저희의 수다로 1시간 넘게 떠들었더니. 컨디션 안 좋다고 해놓고서 그니까. 말은 말은 겁나 많아졌어. 아무튼 그래서 주변인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 일상을 지속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필요하다. 내가 아프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야 저는 어제 지그이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질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주변 사람도 그 질병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것은 결국 질병에게 주변 사람들도 포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같이 병을 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이 그래서 그냥 그 질병으로부터 그 우울증으로부터 본인을 먼저 잘 보호하세요 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야 같이 이 병을 견뎌낼 힘이 생기니까. 맞아. 이런 질문 인식주가 때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서포트 해야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아니면 혼자 겪었다가 발견된 시점이 늦고 이러면은 또 너무 여기 다 같이 몰두하면 너무 삶이 이것밖에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조차 이것 말고 다른 걸 생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상을 유지하고 일상에 이 사람을 초대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병을 가지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또 변화인 것 같거든요. 아까 태연님 말한 것처럼 몸의 변화도 변화. 몸의 변화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다 무서운 거야.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오고 얼굴도 몸도 다 변하잖아요. 근데 섭식장애를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고, 또 한국 사회가 늙어도 예쁘게 늙어야 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더욱 그 외모에 더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일 것 같거든요. 그냥 그것을 내 몸무게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 피부가 어떻게 되든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냥 나다. 그걸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커뮤니티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도 언젠간 방송에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지금과는 다르게 외모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박강아름 씨의 다큐였지 않았나. 그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진짜 오래전. 너무 대단한 거죠. 거기 보면 1999년 영상도 나오는 거 알죠? 박강아름 씨가 고등학생 때 찍은 영상인데 거기서부터 친구들이 막 아름이 다리는 무다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오래된 외모 방법과 다이어트 사회구나라는 거에도 보면서 느꼈는데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혹시나 보실까요? 보신다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더 얘기하면 끝내야 돼. 끝이 없을 것 편집을 못해. 내가 또 편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디 있죠? 퍼플레이, 퍼플TV? 퍼플레이라는 여성주의 영화를 모아놓은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 맞아요. 3,000원이었나? 3,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가끔 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박강아름 씨가 가진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니까 외모로 평가하지 않기. 외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맞아요. 저희 또 화면 바꿨다고 너무 원하지 않기.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는 뭐 하지? 안 정했잖아. 정했잖아. 아, 정했나? 기억이 없지. 와일드랑 좋았다. 당신 엄마 맞아? 당신 내 엄마 맞아요. 그래도 내 엄마 엄마 얘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안녕.